증시의 바닥이 머지않았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투자연구소의 적풍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증시의 바닥이 어디인가, 우리 증시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 미국의 다우지수가 언제나 강할 것 같았던 모습들을 보여줬었지만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락하면 일단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이 굳이 미국의 증시나 이런 걸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지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바닥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지수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볼 텐데 이 코스피 지수 보세요. 지금 딱 현재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가 더 올라갈 상황인지 내려갈 상황인지 쉽게 알기가 힘듭니다.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거래량도 붙고 더 빠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죠? 자, 하지만 제가 보는 생각은 조금은 다른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사용하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 지표는 바로 변동성 지표라는 지표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표는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떤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한국판 공포지수예요. 여러분들 공포지수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는 공포지수가 존재를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식을 막 내다 던지면은 공포지수가 급등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공포지수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이게 공포지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변동성 지수라는 거예요. 자, 변동성 지수를 보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주봉 차트로 볼게요. 보시면은 이번 한 주 동안에만 무려 15% 갭 상승 출발해서 39%까지 올라가면서 한 주 동안 무려 40%의 시세를 냈어요. 이 변동성 지수라는 것 자체로. 참고로 이 변동성 지수를 기반으로 한 변동성 지수 선물도 있기 때문에 파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도 한번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제 이 변동성 지수를 통해서 알아볼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변동성 지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부터 알아볼 텐데요. 보통 이 증권사 HTS마다 조금씩 방법은 다르지만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있으면은 뭐 코스닥도 있고 코스피 200 지수도 있어요. 이제 코드 번호만 입력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다 마우스를 화살표에다 대고 화살표 구간에서 아래쪽으로 보여주는 이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함께 나오죠. 자,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네 번째 코드 번호 603 변동성 지수라는 게 있죠.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지표를 보고서 현재 우리 증시가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한국판 공포지수. 그러니까 이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는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비관론이 팽배하고 매매하는데 괜히 기분 나쁘고 주식 투자하면 손해만 나고 왜 남들 종목은 잘 가는 것 같은데 내 것만 안 가는 것 같고 이런 시기가 이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는 시기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하락장에서는 도움이 더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럼 활용법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변동성 지수가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잘 몰라요.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여기 차트를 겹쳐보기를 한번 실행해 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거는 코스피 지수이고요. 저는 이 차트를 동시 보기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중간에 거래량은 무시하시고요. 여기 위쪽에 있는 지표는 코스피 지수, 아래쪽에 있는 거는 공포 지수, 즉 변동성 지수입니다. 방향성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최근에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요. 얘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는데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바닥을 만드니까 얘는 올라갑니다. 자, 바닥, 이거는 코스피 지수고요. 이거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반대로 가죠? 이렇게 변곡을 만드니까 얘는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굉장히 무서웠던 시작도 있었죠?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더 내려갈까봐. 그동안 쌓아놓은 게 무너질까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갈 때는 얘도 급격하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데 이 변동성 지수는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우리 증시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내려가면 무서우니까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표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그냥 뒤집어서 보면 되지 굳이 이걸 볼 필요가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그 힘의 강도입니다. 단순히 지표에는 표시가 안 되는 게 이 변동성 지수에는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패닉에 휩싸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통은 이렇게 저점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던져요.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면서 바닥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바닥에 내려왔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와, 신저가네. 큰일 났다. 공포심을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도 같이 올라가죠. 하지만 이게 빠르게 해소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저점이 형성돼서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치솟았던 구간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자리가 단기 저점 혹은 어떤 굉장히 중요한 바닥에서 딱 턴어라운드 하는 중요한 저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가 많이 올라간다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던질 사람은 다 던지면은 바닥이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변동성 지수가 이 옆에 수치가 있어요. 수치가 있는데 보통 15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15포인트 밑에 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행복한 나날입니다. 그때는 너무 재밌어요. 아우 종목들 사놓으면 그냥 다 올라가고요. 너무나 행복한 시기예요. 또 15포인트 아래쪽에 있을 때 요 시기들이 보통 좀 좋은 날들입니다. 볼까요? 요 시기. 요 시기면 언제예요? 2019년도 하반기. 야, 이때 뭐가 올라갔었어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증시를 이끌었잖아요. 2020년도 엄청 좋을 거야. 기대감도 있었고요. 되게 좋았었죠? 그리고 또 뭐 이럴 때 여기 2019년도 요때도 시장이 좀 반등 나오면서 야, 하반기 좀 좋아지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되게 어려웠었죠, 우리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반등 좀 주면서 좀 희망 찾던 구간들도 있었어요. 이럴 때는 거래하는 게 되게 좋아요. 종목도 잘 올라가고. 근데 이 변동성 지수가 15포인트로 위로 올라간 시점들을 보면 하나같이 지저분하고 급락하고 왠지 매매하면 매매도 잘 안 되는 하락장에 나오는 날들이 그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 15포인트를 넘어갈 때부터 조심해요. 어떻게 조심을 하냐면 우량주 비중을 줄이고요. 왜냐면 우량주들은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량주 비중을 줄이고 중소형주나 어떤 작은 종목들 편입을 많이 해요. 특히 테마주 같은 것들, 중소형주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항상 이런 위기 때마다 시장을 또 움직여줍니다. 하락장인데 모든 종목이 다 빠지지는 않아요. 항상 하락장이 있을 때는 꼭 어떤 테마 하나가 부각이 돼서 그 테마만 강하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여기 2020년도
1월달 들어서 시장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하락하고 있는데 뭐가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이 구간에서 치솟았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테마 하나가 강하다 그랬죠? 무슨 테마? 바로 코로나19 테마. 그쪽만 굉장히 강한 상태이죠. 그죠? 시장은 내려갔지만 올라가는 종목은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때 한번 볼까요? 2018년도 8월달. 이때도 갑자기 15포인트 치솟으면서 증시가 이렇게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증시 막 1890 찍으면서 2000선이 무너졌다. 대피하라. 막 그랬던 시점이었어요. 다들 무서워했던 시점이었죠? 그럼 2019년도 8월달에 모든 종목이 다 빠졌나요? 아니에요. 이런 증시의 위기에는 항상 테마주가 존재하고 그 테마주가 굉장히 시세를 많이 냈어요. 한번 보니까 대충 보니까 2019년도 8월 달에는 뭐 미스터 블루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엄청났어요. 미스터 블루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1900원이니까 예전에 저 바닥에 있을 때는 시가총액이 진짜 얼마 안 됐다는 얘기죠. 어려운 장에서 공포스러운 가운데서 종목이 급등을 합니다. 미스터 블루. 그리고 뭐 남영 비비안 같은 종목들도 같은 시기에 급등을 합니다. 남영 비비안도 이 어려운 시기에 얘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작년 8월 달은 뭐 어떤 시기였었죠? 종목들을 보니까 애국 테마. 작년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때리면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기가 좀 흔들렸죠. 가뜩이나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일본까지 난리네 그러면서. 근데 애국 테마, 우리나라 국산 테마는 이때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했죠. 남영 비비안은 왜? 속옷, 우리나라 속옷.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락장을 불고 아까 보셨죠? 하락장 할 때는 지수 떨어집니다. 지수랑 반대로 가죠. 그리고 또 보니까 뭐 드래곤플라이 이런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한 번씩 그래도 성과를 내주는 종목이에요. 그죠? 장은 안 좋은데 이런 애들은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게임주. 온라인 게임주는 시장이 안 좋아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잘 가지는 못했었는데 이때는 좀 변덕을 좀 부렸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락장에는 분명히 테마가 같이 가는 테마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쏠리게 됩니다. 이것만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 지수가 15포인트의 선을 그려놓고 거기를 강하게 뚫고 간다면 조만간 시장은 테마 장세로 바뀌겠구나 하고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여기 이때가 언제죠? 요거 1월 마지막 주부터 일단 태세 전환을 했어야 여러분들은 재밌게 거래를 할 수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때도 한번 볼까요? 2019년도 4월 달에 이때 엄청나게 이게 증시가 좀 난리 났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증시는 어땠죠?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지수. 좀 코스닥. 이때는 시장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진 않았었어요. 그죠? 코스피 200, 코스피 약간 증시 하락 우려가 좀 있었는데 심하게 무섭지는 않았던 반대로 얘기했네요. 지수는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좀 시장이 약간 불안했었던 시기였었는데 이때도 분명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반도체 위기설, 삼성전자, 반도체 뭐 어디가 뭐 추격하고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잘 이겨냈죠. 그랬던 시절이 작년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요 겨울이었었는데 이때도 보시면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하니까 이때는 100%, 200%짜리 종목이 정말 많이 나오는 시기예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5G가 그때 대박 났었어요. 5G. 지금 보시는 드래곤플라이도 좋았네요. 5G가 그때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파기지국 어땠어요? 요 시기에는 테마주가 강하니까 전파기지국이 2,000원대 있던 종목이 5,800원까지 가면서 2배 이상 올라갔죠. 전파기지국. 그때 테마주 많이, 5G 많이 하셨잖아요, 다들. 뭐 기가레인 같은 것도 관련 테마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죠. 이 시기에 같이 올라가잖아요. 기가랜도 2,000원짜리 3,000원 갔으니까 50% 이상 올라갔네요. 그리고 또 뭐 머큐리? 머큐리도 강했네요. 이때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강했던 하락장에 강한 시대를 내는 종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5G가 워낙에 세니까 사람들이 다 5G 관련주 뭐 없나 막 이랬던 시절이었어요. 조금 더 돌려볼까요? 여기. 요때 2018년도 10월 달에도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면서 15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이제 테마 장세로 감을 알려줬죠. 그 당시에는 뭐 올라갔나? 그 당시에 뭐가 있었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많이 불안했으니까 그때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또 중동 지방 불안감, 국제유가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흥구석유 같은 애들이 딱 보니까 그때 움직였었네요. 이렇게 흥구석유는 보통 이 중동 지방의 정세가 불안할 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과는 좀 가끔씩 이렇게 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랑 연동되는 패턴들이 종종 나와요. 종종 비슷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튼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이 괜찮았고요. 그때 상한가도 가고 했을 거예요. 한 주에 막 25%, 35%씩 갔으니까. 많이 갔죠, 얘도. 그리고 뭐 보혜양조 같은 거, 딱 시기 딱 보세요. 시기가 거의 정확하게 겹치죠? 이때 보혜양조 왜 올라갔죠? 보혜양조 하락장일 때마다 움직였네요. 유시민 테마. 유시민 테마. 유시민 이사장, 유시민 작가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가 들어가면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던 시기였어요. 얼마까지 갔어요? 700원짜리가 2,400원까지 갔습니다. 진짜 많이 올라갔죠? 한 3배, 4배. 이런 구간이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는 구간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변동성 지수가 15포인트를 넘어가면은 어떤 테마가 강한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게 대장이니까요. 보혜양조. 또 저런 시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주 같은 것들이 많이 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잡주. 뭐 셀바스 헬스케어 이런 거 보면 관리 종목이죠. 이런 허접한 종목들이 관계자가 계신다면 죄송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허접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시기에 기승을 부리죠.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한 번 더 볼까요? 그죠? 이때 엄청 셌다, 그죠? 2018년도 2월달. 이때는 시장이 되게 좋다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러니까 시장의 본격적인 하락을 이끌었던 투매가 나왔던 시점인데요. 2018년도 2월달은 그 전년도부터 해서 바이오 제약주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치매 국가 책임제, 명문제약 같은 거, 그렇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힘이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네. 얘가 15분이 넘어가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는데 뭐야? 치매주만 가네? 그런 분위기. 명문제약, 또 뭐 고려제약, 이것도 2018년도 초반에 그렇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한다. 정책 발표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2018년도 2월 때 시장은 좋았냐? 지수 보면 답 나오죠. 지수 한번 볼까요? 어땠어요? 18년도 2월 달은 좋기는 개불, 대폭락이 일어나는 그 시초 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박살나서 무너지는데 바이오 제약주만 가니까 야, 바이오 제약주만이 살 길이구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물려있는 분들이 많은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지금 뭐가 강하다고요? 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바로 그 테마. 그럼 그거 지금 들어가서 몰빵해 놓고 올인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수익 내신 분들은 좋겠지만 또 직장 다니시다가 타이밍 놓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꼭대기에서 물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증시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현재 여기가 뭐 여기다 선 그려놓고 뭐 2100선이 바닥이니 뭐 2000선이 바닥이니 하는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작년에 바닥에 나왔던 1890일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뭐 의미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1900선이 깨지면은 그다음부터 투매가 나온다. 그냥 막 어디서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막 1700, 1500 한다. 그래서 1900선이 깨지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 반등 나오니까 쏙 들어갔죠? 네. 다 영상 다 지워버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물론 지수가 떨어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이 민감도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흐름을 제가 봤을 때 과거 흐름들을 보니까 이 주봉 차트를 지금 보는 거거든요. 주봉 차트상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피크를 쳤던 시기들을 공통적으로 이제 14년도부터 쭉 15년도부터 보니까 한 1, 2주 정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다음부터 좋은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 주는 많이 올라갔지만 얘가 이제 꺾이는 시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지수는 의미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일까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두 개 합하는 비중이 많을 때는 20%가 넘어가고요. 적을 때는 10%대 후반이에요. 얘네가 지수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는 없는 것이고 이것보다 얘가 조금 더 우리의 심리를 더 잘 반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가 무너지는 시점이 보인다면 그때 시장이 지금부터 좋아지겠구나라고 해석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상승장이니까 좀 우리가 종목다운 종목들 있죠? 우량주, 실적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위쪽에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은 테마주나 중소형주, 잡주, 가끔은 실적이 좀 안 좋아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강한 시장이죠. 근데 거의 다 왔죠. 예전부터 이 변동성 지수 수치로 봤을 때도 대략 한 여기가 몇 포인트냐면 25포인트를 넘어선 순간인데요. 한 25포인트 정도가 항상 고점이에요. 2015년도에도 그랬고요. 물론 30까지 가긴 했지만 그 근처가 바닥이었어요. 16년도도 마찬가지. 그죠? 이게 다 바닥이에요, 여기가. 17년도. 그리고 18년도. 일단 넘어가요. 18년도 급락, 바닥. 18년도 바닥 맞죠? 일단 잘 따라오세요, 일단. 바닥. 이거는 현재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물음표. 이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꺾이는 거였기 때문에 두려워했었고, 근데 두려움의 수치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갔어요. 투자자들이 물량이 안 던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전년도보다 더 높은 공포가 발동하면서 확 빠져버리고 회복이 됐지만 가지 못했죠. 그리고 이런 구간은 아시다시피 공포가 극에 다다른 순간이 바닥이에요, 항상. 지나고 나면 거기가 바닥인 걸 알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동안 올려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버블이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2017년도 봄 같은 경우는 변동성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좀 불안한 감이 있었어요. 이 전년도에 요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장을 많이 불안하게 했거든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북한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이 전쟁광에다가 이 또라이 같은 아저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꺾이니까 이거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싶었던 시기였었죠. 근데 얘는 올라온 게 없으니까 토해낼 것도 없어요. 잠깐 밀렸다 다시 가버렸어요, 이렇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약간 그래도 올라간 게 좀 있어요. 토해낼 게 좀 있어요, 그때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쌓아놨다 무너지는 거면 힘들겠지만 지금은 막 이렇게 쌓아온 게 아니라 고작 요만큼 한 반년 정도 쌓아놓은 거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이라서 현 시점에서는 바닥이 나오고 단기 바닥이 나와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항상 25포인트 위로 올라갔을 때
일주일 이상 생존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죠? 일주일에 생존했던 적이 없었던 걸로 봐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어디서 바닥이 생기든 저점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돌리는 시장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크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 지표 수준에 따라서 내가 지금 테마주를 할 것이냐 우량주를 할 것이냐만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언제든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기본 구조가 되시는 거예요. 가끔 전문가들이 어떤 때는 우량주 막 밀다가 어떤 때 테마주 미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 이런 것들에 대해 보고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도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변동성 지수는 시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를 위해서 또 팁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